과연 한나라의 군주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왕자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가 마침내 그 자리에 앉은 후에도 떨쳐내지 못했던 악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던 임금, 바로 세조를 떠올려보면 많은 분들이 그저 강인하고 냉철했던 군주의 모습만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그가 밤마다 홀로 숨죽이며 지키려 했던 은밀한 비밀이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그 비밀의 무게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조선의 역사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을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시죠. 왕이 되기 전 그의 이름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명민하고 강인했으며 무예와 학문에 모두 능통했던 왕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는 감히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대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국은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낀 밤길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겨우 12살의 나이로 용상에 오르면서 조정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죠. 힘없는 어린 임금은 그저 명목상의 존재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노련한 대신들의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의정 김종서와 좌의정 황보인 같은 대신들은 조정의 기틀을 잡고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이들의 존재는 수양대군의 눈에는 거대한 장벽이자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비쳤을 겁니다. 궁궐 깊은 곳, 어린 단종이 신하들과 함께 조정을 논하는 자리 뒤편에서 수양대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풍 뒤에 서서 혹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는 대신들의 목소리와 어린 왕의 어설픈 태도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았겠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권력의 균열과 자신의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김종서와 대신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수양대군의 얼굴에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왕자이자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둠이 내린 궁궐의 밤, 짙은 안개가 겹겹이 쌓인 듯 고요한 시간. 수양대군은 자신의 뜻을 함께할 이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을 겁니다. 촛불조차 조심스럽게 가린 밀실에서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왕위를 향한 욕망과 불안정한 정국을 뒤엎으려는 야심이 뒤섞인 음습한 밀담이 오고 갔겠죠. 한 사람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교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야망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던 것이죠.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야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나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양대군의 거대한 야망은 결코 미뤄질 수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는 그저 때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1453년 음력 10월, 조선의 수도 한양은 깊은 어둠 속에서 피바람이 몰아치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피해 쿠데타가 시작된 것이었죠. 어린 단종을 굳건히 보필하며 조선의 정치적 중심을 잡고 있던 대신들이 있었으니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대감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거대한 야망에 있어 그야말로 거대한 바위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수양대군은 이들을 단숨에 제거할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믿었던 자들에게 칼날을 겨눠 피바람을 일으킨 계유정난은 한순간에 궁궐을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뒤덮었습니다. 충신들은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져갔고 조선의 권력 지도는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죠. 하룻밤 사이에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수양대군. 하지만 그의 왕좌를 향한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는 여전히 어린 조카, 단종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단종은 상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곧이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쫓겨나는 어린 왕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을 겁니다. 세상 모두가 침묵하며 새로운 권력에 순응할 때 어린 왕의 비극에 분노하며 절개를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이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숭고한 충정은 수양대군의 철권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절개를 꺾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후대에 길이 남을 비극적인 영웅담이 되었죠. 그들의 고통스러운 애침은 권력의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인간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배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단종의 소식이 수양대군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어린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용상에 앉아 모든 권력과 영광을 얻은 듯 보였던 수양대군. 과연 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등 뒤로는 차가운 칼날에 쓰러져간 충신들과 유배지에서 홀로 쓰러져간 어린 조카의 환영이 어른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향한 그의 질주가 멈춘 곳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의 흔적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처럼 피로 얼룩진 길을 걸어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은 이제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됩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여러 업적을 남기며 조선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영광스러운 용상 뒤편에는 그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어둡고 무거운 비밀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잔혹한 피의 대가로 얻은 왕위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과연 세조는 이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며 어떤 통치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선의 역사에 어떤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피로 얼룩진 왕관을 쓴 세조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의 왕권을 굳건히 다지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죠. 마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잔혹한 과거를 딛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과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그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숱한 피를 뿌렸기에 그 어떤 반대 세력도 용납할 수 없었죠.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새로운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바로 폐위된 어린 조카 단종이었습니다. 세조의 왕위는 단종의 존재만으로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불안감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단종은 이미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지내다 끝내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영월의 청령포, 그 쓸쓸한 땅에서 어린 왕은 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유배지에서 단종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용상에 앉아있던 세조의 표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새겨졌을 겁니다. 단종의 죽음은 왕권 강화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충신들의 절개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했던 사육신, 즉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문기 등 6명의 신하들은 세조의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택하면서도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굳건히 지켰죠. 세조는 이들을 철저히 응징하며 다시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가 없도록 무서운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세조의 왕권이 얼마나 피 위에 세워졌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비극적인 증언이었던 셈입니다. 사육신 외에도 김시습처럼 세속의 권력을 멀리하고 평생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킨 생육신들 또한 세조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세상을 등지면서 세조가 지우려 했던 과거는 오히려 더욱 선명한 흔적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죠.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여러 제도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모든 업적 뒤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고뇌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에도 그의 등 뒤로는 차가운 칼날에 쓰러져간 충신들의 환영과 유배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어린 조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을 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알 수 없는 질병은 어쩌면 그가 저질렀던 피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졌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죄의식은 결코 떨쳐낼 수 없었던 것이죠. 세조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뿌린 피가 결국 그의 평생을 옥죄는 족쇄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